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어습선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 가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규분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우리가 보면 대수의 법칙 그러는데요. 큰 표본인데 거기서 표본 두 개를 뽑아냈을 때 이 표본하고 그러니까 A 표본, B 표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표본에 뭐 쉽게 말하면 덕효율이다. 그 차이가 예를 들어 99% 존재할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면 뭐 95% 존재할 범위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99% 존재할 범위는 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신뢰 구간이 99%다. 혹은 오차 범위가 99%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면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게 표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추정해 갈 때 값이 표본이 작으면 한 8%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자꾸 커지게 되면 이게 오차 범위가 크게 잡아야 한 1% 정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연수원이다. 그럼 당일 도표율이 민경욱 씨가 예를 들면 41%다. 그럼 관내가 얼마냐면 40에서 42% 그 사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꾸 표본의 사이가 커지면 같아진다.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뭐 대수가 얼마냐 그건 안 따집니다. 대수의 법칙이 커지게 되면 작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랜 세월부터 정립된 이론입니다. 이 수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이 4.10 총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전략적인 선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대강 21대 선거와 결과가 같도록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었다. 근데 그 전략 정거 중에 하나 보면요. 이쪽에 들어가보면 내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X축에는 여기 들여다보면 요 파란 점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 빼기 국민의 당일 득표율 값을 X축으로 놓고요. Y축은 실질적으로 붙고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의 선거구의 득표율 빼기 국민의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해서 48개에서 서울 지역입니다. 점을 찍게 되면 직선으로 딱 한송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조작을 하되 48개 선거구에서 비슷한 율로 조작이 됐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딱 보면은 민주당 후보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10%를 국민의 후보한테 졌다. 근데 선관위가 발표할 때는 이 축은 플러스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 졌는데도 이기는 걸 발표합니다. 그 국민의 후보는 어떻게 했냐? 국민의 후보는 5%를 이기는데도 진 걸 발표해야 합니다. 10% 이기고도 진 걸 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가보면요. 국민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한테 이기려고 그러면 당일 득표율에서 13% 이상 이기는 선거구는 다 이겼습니다. 13%보다 진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 후보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알아요. 21대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그러니까 야당이 당선된 데가 163이었습니다. 그 국민의 후보 무소속 후보 합쳐서 국민의 후보 89입니다. 22대 가면 163, 91 같죠. 전략상으로 22대는 21대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하면 관내, 기타, 관회, 그 다음에 국외, 거소선상 여기서 조절이 돼서 선거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어수수가 뭐냐 이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본, 어떤 표본에서 당일 선거구의 득표를 추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기고 지는 걸 추정하느냐 그럴 때 선정할 때 가장 안전한 표본을 추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당일 표본이 있고요, 당일 투표가 있고, 관내 투표 있고, 관외가 있고, 거소선상 국외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표본이 가장 안정된 표본이냐를 보게 되면 당일 표본인 경우에는 확률이 0.5, 0.05 꽤 높습니다. 근데 관내로 가게 되면요. 1억 6천만 분의 1 됩니다. 이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관외로 가면 162억 분의 1. 그 다음에 국외로 가게 되면 2조 8천억 분의 1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추정을 할 때 어떤 표본을 써야 되냐 그러면 당일 표본을 써서 추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을 갖고 추정에 들어가면 추정할 때 뭐 이런 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 당일 득표율을 갖고 내가 예를 들면 그 모집다 선거구의 득표율을 추정할 때는 이 식을 씁니다. 이 식의 의미가요. 그림을 딱 보면 당일 득표율 표본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딱 100% 오차 범위로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99% 여기서 요 길이가 된 요 99%의 예를 들면 몇 배냐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겼다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가보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걸 추정한대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어리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영등포 어리다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99% 오차범위 신뢰 범위를 몇 배 벗어나느냐 그러면요. 플러스 쪽으로 11배. 근데 1100%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먼저 민주당이 이긴 걸 발표가 됩니다. 여기가 나오는 게요. 국민의 후보 중에서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한테 이기고 실질 이겼는데 실질 선거에서 발표한 게 졌다고 나오는 게 50군데입니다. 그 50군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영등포 어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오차범위 100% 오차범위 그 벗어나게 되면 이게 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벗어난 범위가 값이 11배 벗어났다. 이게 확실하게 이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보면요. 서울 양천 가면 13배 1300%가 벗어나 이겼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구로각 같은 데 조금 작죠. 오늘 오차 범위 안에 간단하게 걸려 있는 데입니다. 또 가볼까요?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수원 정 가면 예를 들면 한 1000% 그러니까 10배 정도 벗어나 여기 확실히 이긴 데입니다. 얘네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미진하다 그런 데가 여기 가보면 경기 광주 어린입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 세 개 나오고 또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충남 공주 부여 얘는 한 900% 그러니까 9배 이기는 이거 징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딱 가보면 50개 중에서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은요. 자 5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여기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선거구가 민주당은 1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국민의 후보는 4개 선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봤을 때 50개 선거 중에서요. 국민의 후보가 확실히 이겼는데 떨어진 걸로 한 게 46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46개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떨어진 걸로 발표합니다. 이긴 좀 미진하다는 게 4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50개 선거구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쪽은 뭐 거꾸로 하면 되겠죠. 민주당 후보는 확실히 떨어졌는데 이겼다고 나오는 데가 46개입니다. 그래서 50개가 뒤바뀌었다 이런 게 이게 뭐 통계적 이론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표본을 써서 그리고 가장 검증된 툴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공인되는 수식을 가지고 이게 추정을 딱 하게 되면 이런 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공박을 하더라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공박을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보면 254개 선거구에서 선관위에서 163개가 민주당이 이겼다고 그러고요. 국민의힘 91인데 실질적으로 통계적 분석을 가보면요. 민주당 후보 확실히 이긴 게 102석입니다. 그리고 11석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113석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건 민주당 후보의 의석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37은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4석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41입니다. 여기 뭐냐면 112 말고 113은 민주당이고요. 141은 국민의당이다. 만약 여기다가 비례 후보를 합치게 되면 여기는 150, 국민의힘은 155에서 160석 사이에 다수당이 됩니다. 민주당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적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수식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면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관내 사전 득표율 이 당일 득표율을 했을 때 국민의 민주당은 플러스 48이고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관내도 플러스 48입니다. 그 다음에 거소선상은 40입니다. 국회가 48.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조그만 거 외에는 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식이 고등학교 나오는 수식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자, 서울 시내에서 관내 빼기 당일 득표율 일어날 확률은요 281조 분의 1입니다. 이런 수치 존재가 안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놨을 때, 이거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서울시 선거 결과가 못 일어난다는 건 280조 분의 1이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되면요. 이 수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요. 2에 54승 하게 되면 1.80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이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뭐 여기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보면 하나, 이게 뭐예요? 관내, 관외, 그 다음에 거소선상, 국외, 그 다음에 선거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에서 당일 득표를 빼게 되면 국민민주당은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4, 5%요. 이건 마이너스 쪽으로 갔습니다. 관외도 그렇죠. 국외 가게 되면 25% 정도 마이너스, 25% 플러스. 이런 통계 존재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학술적으로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범위 99%에서 얼마 몇 배가 벗어나는 걸 보면요. 여기 들어오면 예, 국외만 하겠습니다. 국외 하게 되면 50배 정도가 정상적인 거에 있어서 민주당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고 국민의힘은 왼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표는 여러분들 기억할 때 서울 시내에서 관내 투표가 일어날 확률은 오차범위, 90% 오차범위 한 30배가 벗어났다. 국외는 한 50배가 벗어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281조 분의 1이고 통계적으로는 100% 오차범위의 국외는 50배, 그 다음에 관내는 30배 벗어나는 이런 통계 결과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선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건 항상 보면 선거는 궤적을 그립니다. 궤적을 가보면요. 어떤 궤적이요? 이게 서울 시내에 대해서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을 딱 보면 민주당 후보가 그리는 궤적하고요. 국민의 후보는 궤적 그리는 게 한 조각가 쫙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외입니다. 또 같은 궤적 그리죠. 그 다음에 선거구를 가보면 또 같은 궤적 그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건 뭘 했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이게 원래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사실 토막나서 안 됩니다. 여기 들어보면 이게 내가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같다 말하면 검사 쪽에 가서 안 믿습니다. 여기 장애에 들어가보면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또 가볼까요? 하나 더. 이게 전국적으로 가보면요. 이거는 제가 여기 전국적인 겁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 같다는 게 여기는 벗어나는 건데요. 여기 고담을 가볼게요. 딱 가보면 여기 조작이 안 된 예를 요거만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관내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같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이 되고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럼 도대체 몇 표를 어떻게 조작해서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표 계산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럼 끝으로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표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게 종로구에서 도대체 몇 표가 이동해 가는가 이게 수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수식 계산 쭉 나와요. 서울 지역에 또 가보면요. 대강 보면 한 지역구에서 한 10,000표 정도가 민주당 후보한테 더 들어가는 게 수학적 식을 딱 나옵니다. 계산돼서. 이런 게 예를 우리가 뭐 여기 보니까 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수식을 풀게 되면 수식에서 여기는 요 선거구에는 몇 표가 여기 더 들어갔다. 뭐 뺐다는 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끝에 가서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거 하나만 자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작된 걸 다 조작되지 않는 선거구 사람들의 득표율을 계산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보면 이게 뭐냐 정규 분포 여기 들어가 보면요.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딱 이릅니다. 중간에서. 원래 민주당은 이쪽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쪽에 있죠. 계산하기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확률을 보게 되면요. 0.17에서 관내 득표율 나온 확률이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는 281조 분의 1인데
여기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단위도표와 관계도표 똑같은 게 나오죠. 기껏 들어갑니다. 아, 여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요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분석해 보면 통계적 공리가 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진리였다는 게 관내 당일 관내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요, 국민의원 대강 155석에서 160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그런데 제가 제일 끝으로 내놓는 게 사실 이 선거 시스템 계획이 없으면요, 국민의힘 자유우파는 집권을 못합니다. 아마 개혁이 없기 전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건 집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집권이 아무 떠들어봐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끝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면 이제 시간이 있으면 빼앗긴 데도 보면 오는가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한번 이 시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생각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